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진천군 평생교육사 어재영입니다. 먼저 남의 이야기보다 저의 이야기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14년이 되었고 첫 3년은 교육청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을 했고 이후 11년째 학습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첫 해에 모 교수님께 자격증이 있다고 전문가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14년이 지난 다음에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에 바로 취업이 된 케이스였는데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의 벽이 그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암도 약했고 맷집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더 공부하기에 이르렀고 물론 학문적 공부가 현장에서의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에 접했을 때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는 힘을 얻었을까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업무 상황, 즉 실천 현장에서 같은 일이라도 매번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와 매번 새로운 일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과 성찰이 학습되어서 암묵지로 축적되었다고나 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 체득된 암묵지와 형식지를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담아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타인에게 설명이 가능한 경우 통상적으로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죠.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사들의 모습이 보통 이런 형태의 경험학습을 경험했고 이런 패턴을 띠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경험과 성찰을 근거로 암묵지가 형성되고 그 암묵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이야기로 들어가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라면 두 개의 측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평생교육사 개인의 전문성을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전문 영역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전문성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영역의 평생교육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평생교육이나 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평생교육 철학과 가치를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단체장이나 부서장의 생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맥락적 상황에 따라 평생교육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고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에서 전문 영역화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헌법 3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생교육법 4조 평생교육의 이념을 보면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감 다음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6년에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도록 해야 하고 2019년에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일에 11월 2일에 이원택 의원이 평생교육법 5조에 장애인이를 장애인과 노인이로 바꿀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헌법과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의 이념 등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장애인과 노인이 끼어들었다? 모든 국민에 이미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뭐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양성된 평생교육사의 전문 영역화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평생교육사의 직무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학습 정보 제공, 생애 능력 개발 상담 및 교수, 그리고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천 현장에서 요구되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에는 지역사회 리더로서, 행정가로서, 퍼실리테이터로서, 전략가, 연구자, 실천가, 활동가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사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저는 전공을 갖게 해서 노인교육 전문, 장애인교육 전문이라고 교원처럼 전공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에 영역별 전공교육을 통해서 소정의 연수나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 급수 옆에 부기해 주는 겁니다. 전공, 노인교육 이렇게 된다면 다양한 곳에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생기고 일자리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평생교육이 대상 중심으로, 평생교육법이 대상 중심으로 간다면 오히려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도시 전문, 네트워크 전문, 프로그램 전문, 성인학습자 상담 전문, 학습동아리 전문, 사례관리 전문, 마을교육 공동체 전문, 뭐 이렇게 평생교육사가 실전 현장에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 영역별로 다각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상별이냐 영역별이냐는 많은 수기가 필요하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발급 후에 자율연수에 맡겨진 채 전문성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은 전문성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 발급과 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일정 기간 단위로 갱신 제도를 두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사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키워드를 적어봤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하고 참 많은 역할과 많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견여 반석.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반석이 견실하면 흔들림이 없다. 즉, 기초의 튼튼하기가 반석과 같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에서 전문성 확보와 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사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눴습니다. 토론 시간에 여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